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세와 약보합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오전장의 프로그램 매도는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요. 45억, 62억 각각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격으로 133만원 위에서 누느냐, 밑에서 떨어지느냐, 그리고 현대차는 23만 8천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두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2번 그리고 2611 두 대의 전화를 좀 놨습니다.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 많이들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적어주셔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즉 정해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참여해 주신 분을 통해서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롯데케미칼 22만 5,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학주를 볼 때는 중국의 지표를 함께 봐야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죠. 지표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화학 섹터들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올해 가장 좋은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유로존 쪽에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죠. 왜 자꾸 유로존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 중국 쪽에서 수출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런 관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12만 톤대에서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올랐습니다. 24만원짜리 때까지 올라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만원짜리 때는 이탈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20만원짜리 때에서부터 23만원대, 23만원 정도까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만 5,500원에 50%인데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만 상반기에는 아마도 종목장이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때를 좀 기록을 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한 27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하게 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27만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23만 5천원 정도 박스 상단이죠. 이 자리대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20만원이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네요. LG화학입니다. 31만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죠. 롯데케미칼은 화학주의 대장, LG화학은 최핫발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3만원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쭉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롯데케미칼은 이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LG화학은 한마디가 더 빠졌습니다. 한마디가 더 빠진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폭으로 빠지겠죠?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7만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작년 한 10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7만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1만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약 20% 가까이 손실 중이란 말이죠.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27만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S 해드릴 테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화공영이네요. 5,22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화공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공영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제자리에 둘러놓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 21선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종목 5,600원 깨지면은 안 돼요. 쌍봉기가 좀 보입니다. 21선이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쌍봉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쌍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600원 이탈하면 필히 손절, 즉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5,220원 정도니까 10%가 넘게 수익 중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정고점을 넘어가느냐 밀리느냐 그 부분들을 좀 정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죽이는데 라는 그런 실적은 나오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떠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6,600원 넘어가는지는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자. 손절 라인은 종가상 21선 깨지면 다 던진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네요. 포스코 ICT가 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뭐 전화도 와서 전화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잘못은 주위에서 권해드렸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사셨다라는 부분들, 그게 좀 문제입니다. 100%를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상증자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바닥, 즉 7,000원짜리 때는 바닥입니다. 7,000원짜리 때는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조금 길게 보게 된다라면 8,000원대짜리 때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 포스코 ICT가 LED 사업도 하고 있고, 포스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ICT 기술 융합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머지 그래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시기는 놓쳤다. 그러면 시간값을 조금 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를 좀 보게 된다라면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 거의 다 상단권역에서 9,000원 이상권역에서 들어왔었죠.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밀려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물량을 최근에 유상증자를 외국인들이 받았네요. 약간의 매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조금 여유 있게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견뎌보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8,300원대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네, 한국토지신탁이요. 한국토지신탁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요? 20% 정도 됩니다. 20%요? 네. 서울경제에 전화 좀 많이 주시지 않나요? 네네, 자주 그죠? 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좀 낯이 익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토지신탁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부동산 경기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멘토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서, 네. 구매했는데, 조금 지금은 계속 행보 지지부진하죠? 중이네요. 자, 일단 좀 볼게요. 자, 우선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업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 2010년도까지는 적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턴어라운드가 2011년도 때부터 되면서 실적이 이제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포인트는 잘 잡으셨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 들어가는 건설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한국토지신탁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0원대에 있다가 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우선 1600원짜리대에서부터 약 한 1800원 정도 대 요 자리대의 박스권역에 좀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값을 주면 아마도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대인 2000원 정도 때는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상승했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항상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830원, 1850원 요 자리대가 1차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2000원 돌파 시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차익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대는 16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는 이탈되는 흐름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파스네요. 멜파스가 1016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다른 분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2만원. 비중은 똑같이 10%씩 매수를 하셨네요. 자, 보자고요. 어느 분은 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느 분은 2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참아야겠죠. 참아야 되는데 어떠한 모멘텀이냐. 삼성전자에서 강소기업 10대 강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멜파스가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자, 주가가 밀려내렸을 때 거래량은 밀렸죠. 근데 최근에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죠.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11,5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하신 분은 비중이 10%란 말이죠. 어느 정도 단가는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이하권역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과감하게 2배수 정도는 물타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만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한 13,000원대까지 밀릴 겁니다. 13,333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털고 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원에 매수하신 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만원 밑으로 매수하십시오. 만원 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만원 밑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대 매수하신 분들 한 11,000원 이상 요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 그리고 지금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왜? 여기 121선 저항받고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도 넘어갈 것 같네요. 거래량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이용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9,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지역난방공사네요. 71,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역난방공사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뭐 괜찮은 부분들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별로 죽어가는 종목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놈 하시라고요. 저라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냐, 요런 종목 하겠습니다. 요런 종목, 한국가스공사. 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래도 상승 추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세 때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10만원, 11만원대까지 갔다가 7만원까지 빠져서 30% 빠졌구나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땅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폭과대는 1차, 10일, 2차,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21선 저항받는단 말이에요. 반등을 좀 노리게 된다면 7만 5천 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캠트로닉스네요. 17,250원. 17,2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캠트로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이 종목도 보게 되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대. 즉 16,000원 자리대를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점이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17,300원 자리대가 저항이거든요. 지금 저항 자리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장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면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해놓고 일단 관망을 좀 하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뭐 이 종목 이런 관련된 섹터를 하시겠다라면 차라리 캠트로닉스보다는 한솔테크닉스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본다든가 그게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이네요. 36,000원에 20%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보시면 박스죠? 이게 계속 박스권 영역이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32,000원 이 자리 때부터 37,000원 박스권 영역이고요. 중단 가격이 아마 34,000원 정도 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안착을 했으니 37,000원 대시 한번 해주겠죠. 지수가 1980포인트, 70포인트대를 가게 되면 아마도 이 종목도 37,000원 언저리에서 좀 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시도가 나오게 되면 37,000원 정도 때까지 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 단기 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이네요. 4,600원에 20%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4,600원이네요. 자, 4,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 매수 잘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고점 자리대죠, 지금. 그죠? 정고점. 거리랑 터졌습니다. 아마도 4,6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20%가 넘게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반 정도 좀 차익하세요.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신고가 한번 보세요. 이거 6,500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 종목도 나름대로 이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 수익이 20%가 넘어가고 있고 전고점대에 저항을 좀 받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6,600원 넘어가는 거, 그거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익절가를 좀 잡아드려야겠죠. 오늘 시가 자리네요. 5,200원. 5,200원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이네요. 56,600원에 10% 오늘 많이 오르는데 팔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자, 내추럴 엔도텍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 56,600원이란 말이에요. 56,600원. 그죠? 그럼 박스 하단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상장 움직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네요. 한 30만 주 이상 터지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거 넘어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56,600원에 10%란 말이에요. 조금 거시기 한데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 종목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일단 익절가를요 조금 그 대신에 높이세요. 한 6만 1,000원 정도 익절가로 좀 잡으시고요. 이거 65,000원 넘어가는 거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를 태워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게 된 7만원 선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려보고 익절가를 61,000원으로 좀 잡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만도 125,000원에 10% 장기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만도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만도 갖고 가시고,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2만원이란 말이죠. 하단권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만도. 왜냐면 리스크가 이제 거의 해소가 됐어요. 좋아질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길게 연결을 좀 해보게 되면 하락수혜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수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비추세 아니면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한 차례 상승해주고 이중바닥 찍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고점짜리 때는 14만원대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엔드.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로 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봉 보지 마세요. 월봉 보세요. 월봉 보셔가지고 16만원. 거의 뭐 18만원, 16만원에서 18만원 사이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 때까지는 한번 꾹 쥐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는요, 끝자리입니다. 7723님, 한국정보통신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1980에서 90포인트짜리 때, 70에서 80포인트대거든요. 자, 잠깐 잘못 적어드린 것 같네요. 1970에서 80포인트짜리 때 저항입니다.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1964포인트 약보합이란 말이죠. 이 자리대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한번 챙겨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 지수가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종목장은 계속됩니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설명회를 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을 합니다.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수역 7번 출구거든요. 4호선입니다. 7번 출구로 나오셔갖고 20m 정도만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에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이 4층에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 강연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듣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